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민선 7기 새롭게 시작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복지는 또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청장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미리 예견해 봅니다. 스토리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곳 때문에 청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서대문구로 가볼 텐데요. 교육 문화 신도시라는 새 목표점을 향해 달리겠다는 분이십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3선에 성공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다시 한번 청장님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서대문 주민들께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가 이제 복지 1등구로 이렇게 칭해져 있는데 네. 백화점 보듬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복저보와 또 복지방문 지도 이런 걸 통해서 복지를 아주 잘한 이런 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연세로라든지 뭐 안산자락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청장으로서 지지를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해오신 행정에 대한 평가를 네.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초선, 재선과 또 3선의 마음가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어떠신가요?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초선 때나 재선 때 그리고 3선 때 똑같이 시작할 때 주민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세족식에 제가 두 가지 뜻을 담았는데 끝까지 주민을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물로 씻듯이 항상 청결하게 네. 청렴하게 행정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선이지만 항상 초선의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네. 이런 다짐으로 네.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행정을 해보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4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8년간의 이야기도 좀 하고 네. 넘어갈까 합니다. 청장님 지역에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네. 애칭이 있으세요. 뭐 단순히 키가 커서 얻으신 별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키는 크죠. 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불러준 명칭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도 키다리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숨은 뜻, 이를테면 몰래 뒤에서 도와준다 이런 네. 뜻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쳐 오신 것들이 네. 또 지역에서는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그런 애칭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지난 8년 동안 그 펼친 그 복지 정책 중에서 아 내가 이것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동복지 허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이 복지의 허브가 되는 네. 중심이 되는 이런 네. 정책인데 그동안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복지는 주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에서 하자. 네. 동장이 복지동장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직도 복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기능들을 구로 이관시키고 네. 아주 필수적인 재난 같은 걸 제외하고는 복지 중심으로 동이 움직이도록 한 것이죠. 간호사, 방문 간호사를 동에 전진 배치시키고 네. 또 동에서 함께 돕는 통장님들이 복지 통장이 돼서 일들을 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잘 정착이 되어져서 네.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졌고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찻동의 네. 원조 모델이 우리 네. 서대문 모델이고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만들었던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기본 모델을 서대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서대문구가 지방이 중앙을 바꾼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얘기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가장 잘한 그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그 주민들의 반응도 역시 이 모델에 네. 많이 칭찬을 보내주시던가요? 우선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죠. 특히 이제 백화점 보듬기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매월 30만 원 정도씩을
자동이체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 서대문구만의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인데 현재까지 534가정 네. 29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네. 한 지역사회에서 기부로 29억 원이 누적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네.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새로운 일이고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연대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네. 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장님만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이 서대문 구민들의 많은 구민들이 또 이 키다리 그렇습니다. 아저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534가정을 도와주신 이분들이 네. 이제 키다리 아저씨고요. 네. 복지통장님들이 키다리 아저씨고 저는 네. 그냥 키다리 아저씨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네, 참 이렇게 따뜻한 서대문구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구청장이 되기 전에 회계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회계사라면 안정된 수익, 삶이 보장된 그런 직업이었을 텐데 굳이 앞길이 불투명한 정치인의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좀 턴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일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회계사로서 보험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배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방자치인데 네. 1차적으로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기초의원에 선발된 분들이 정말 제대로 할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러니 이제 광역의원 선거가 있으니 네. 너가 전문가이고 하니까 나가야 네.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 말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 선거에 대한 준비도 없이요. 네. 회사에 휴가 내고 네. 그 휴가 기간 동안 선거운동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첫 발을 네, 들여 첫 번째 놓으신 선거. 게 네.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들여 놓으신 건데 그때 당선되셨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셨죠. 네. 네. 물론 네. 이제 작은 표 차이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선거 나가셨다가 또 두 번 낙선을 구청장 2번이나 낙선을 네,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구청장이 되셨는데 네, 2010년부터 이제 그때- 구청장이 돼서 네. 내리 삼선이 됐습니다. 네, 그때 두 번 낙선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 내가 계속 회계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물론 이제 회계사는 그 당시에 떨어졌을 때 계속 하는 직업이었기 네. 때문에 회계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치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시의원, 구청장 됐을 때 어떻던가요? 좀 도움이 되던가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회계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보는 거고 예산과 결산에 있어 감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경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라든지 제가 시의원할 때 이제 서울시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럴 때 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분석할 수 있고 네, 그때 이런 뭐 게 가능했습니다. 복수금고제 또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가 네네. 95년도인데 95년 서울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가 재무경제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무국을 상대로 하는데 은행에 예금된 그 금액이 2조가 넘거든요. 네. 그 당시에 95년도 얘기입니다. 95년도. 네. 정기예금 금리가 10%면 최소한 1년에 2천억 원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결산 자료에 2천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부터 네. 기본적인 의문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를 해보자. 처음 행정사무 조사를 발동했습니다. 네. 시의회 최초로. 네. 그리고 6개월간 행정사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쟁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때는 너무 센세이셔널했죠. 이를테면 95년도 시점에서 네. 95년, 96년 이런 시점인데 은행을 경쟁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은행도 경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은행이 그러면 한꺼번에 그 돈이 딴 데로 나가면 그때 상업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주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제가 상업은행하고 타협을 했죠. 네.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1% 더 주기로.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사전에 해지될 때, 네. 만기될 때 사전에 예고제 하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차익을 많이 보고 있다가 그런 조치로 인해서 1년에 200억 정도 차이가 네. 났고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의 몫이 된 거죠. 네. 계속 해가지고 복승거제 잡고 최근에는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네. 금년도에 그 신한은행으로 그렇죠.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 운동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대문구에 대한 정보를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볼까 하겠습니다. 미디어월을 보시면 지금 5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래, 네. 바위, 가사, 시장, 명소 이 5개 단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제 서대문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래에 대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남가자동, 북가자동이 있습니다. 가자동은 가재울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그렇다면은 가재울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재울이 이제 저희도 동네 이름이잖아요. 네네. 남가자동 쪽에 가세 있는 동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사투리적인 발음이기도 네. 하지만 가세, 가재. 네. 그래서 이 가재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동네를 얘기하고요. 네. 서울 변두리 네. 있죠. 그래서 네. 가재울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오해를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래내가 네.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 네. 모래에 가재가 산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정설이 아니고요. 네. 가세 있는 동네다. 네. 이게 정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은 바위와 관련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인왕산 서쪽 기슭에 2개의 거석이 있다고 합니다. 모양이 마치 중이 장삼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바위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힌트를 주셔서 네. 제가 선바위라고는 들었습니다만 네. 거기가 이제 정확히 보면 우리가 보는 쪽이거든요. 우리가 인왕산 이렇게 쭉 있으면요. 앞부분, 아래쪽 앞부분까지가 저희 서대문구 네. 행정구역이고요. 네, 네. 아마 선바위는 아마 종로구 영역일 것 같아요. 네, 인왕산은 가끔 올라가시나요? 거의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인왕산 하늘다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바위 맞춰주셨고요. 네, 예. 다음은 가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노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대문 노래가 있긴 합니다. 네네. 네. 서대문 구민의 노래 첫 소절에는 서대문구의 대표 문화재 이름이 나옵니다. 서재필이 주도해서 건립된 이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도 맞히겠네요. 네. 돈인문 뭐 이거야. 네, 사실은 이 서재필을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있기는 합니다. 이래서 제가 서재필을 지워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재 독립문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시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청자분들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전통시장을 가면 좋기는 한데 보통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서대문구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이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주차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청장님 그 전통시장 주차 지원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바꿨어요. 1시간으로. 왜냐하면 네. 30분이면 좀 짧다 이래서 네네. 1시간 정도는 줘야 무료로 줘야 많이 찾아오시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1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꾼 지 맞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30분에서 이제 60분으로 네, 네. 8월 한 시간, 달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소인데요. 네. 서대문구 하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서대문 형무소의 입장료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마 3,000원? 이런 정도 틀렸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성인 기준으로 네, 3,000원.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분들의 카운트가 돼요. 네네. 몇 분이 오셨는지. 네. 1년에 저희가 한 65만 명 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자연사박물관에 1년에 한 30만이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1년에 한 65만 명.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게 저희들 제일 큰 문제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무료로 할 때가 있어요. 아, 네. 언제가? 3.1절하고 네. 광복절 때 네. 오시면 무료입니다. 네. 깨알 정보까지. 네, 삼천 안내도 됩니다. 네, 주셨습니다. 삼선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네. 그 퀴즈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앞서 지난 8년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네. 또 서대문에 대한 퀴즈도 이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6대 권역 네. 공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4대 권역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제,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아현, 네, 신촌, 가자. 네, 근데 이거를 6대 권역으로 하는 것은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했죠. 더 네, 서대문 아현을 구분해서 서대문권과 북아현권, 네, 그리고 가자 쪽을 남가자와 북가자 이렇게 네. 갈랐습니다. 우선 이제 홍제 권역은 저희가 홍제 지하철역의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 네. 지난 6기 때도 계속 이게 중점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여기에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홍제 지하철역을 홍은 사거리까지 연장하자. 네. 그래서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홍제 역세권 자체를 크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하 보행 네트워크와 인왕시장을 네. 서로 연결해서 지하가 통합되게 만들면 저는 앞으로 지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시장 재개발도 하면서 현대화도 하고 네. 주차도 확보하고 그리고 홍제 역세권을 더 확장하는 네.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이제 홍제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 되겠고요. 네. 신촌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대 앞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네. 연세로 그리고 이대 앞에 새로 이제 박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박스퀘어가 만들어지고 네. 이제 문화발전소라든지 청년문화 전진기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네. 신촌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형성시켜 가고요. 네. 이제 아현과 서대문인데 아현은 이제 아현역을 중심으로 북아현 지구에 네.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문화체육센터와 그리고 네. 도서관, 자반 네.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또 좋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서대문역 중심으로는 역사문화 벨트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독립문과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임시정부 기념관 옆에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을 민주의 전당 내지는 청소년들의 미래 100년 청소년 수련관을 만든다고 하면 네.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 그리고 민주의 전당 이런 수련관이 만들어지면 네. 우리의 이 독립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공화정에 대한 출발, 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역사문화 네. 벨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자는 현재 가자권에 가재울 도서관을 만들고 네. 그리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육아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고 북가자 지역은 네. 저층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네. 발전 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네. 세워놓고 계신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신촌을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신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좀 지역 상권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꼼꼼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신촌 지역이 네. 지역구청장 될 때 이제 많이 낙후되기 시작한 때 많이 낙후가 진행되는 이런 네.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전을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 우리 신촌과 홍대를 비교하고 우리 네. 신촌이 어떻게 변화를 한번 가져오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연세로를 중심으로 한 차 없는 거리, 네. 그다음 대중교통 전용지구였어요. 네. 차 없는 거리가 되면서 금토일에 문화광장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1년에 650회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활발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대 앞에 저희가 노점상분들을 이제 박스퀘어 쪽에 네. 새로 신촌 기차역 앞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이곳은 이제 이주를 시킬 계획이고요. 여기에 청년상인과 더불어서 새로운 또 명소가 되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촌에 문화발전소가 완성이 됐고요. 요 신촌의 청년문화 전진기지가 현대백화점 앞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 신촌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역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최근에 평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직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전히 불만이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분석으로는 매출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신촌 상권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촌 박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전성기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는 대학도 많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월세도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또 기숙사 역시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청년 주거를 어느 곳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될 때 네. 저희는 그 반값 등록금 얘기에 좀 더 반값 기숙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홍제동에 청구 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면 데이케어 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너무 높은 지역이라. 그래서 8개의 방을 만들고 위아래 2층으로 16명 입주를 시켰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네. 5만 원.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었죠. 이것이 이제 1호점이고요. 2호점은 천연동 쪽에 공영주차장 자리에 꿈꾸는 다락방 2호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고요. 1인실인 경우에 10만 원입니다. 대부분 네. 2인실이고요. 조건을 하나 부여했어요. 여기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천연동 지역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조건, 일주일에 2번 네. 입주한 학생은 멘토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어진 옵션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홍제동의 연합기숙사가 교육부와 함께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516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연합기숙사가요. 여기는 이제 19만 원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24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은 해당 학교에서 보조하게 돼 있고 본인 부담 19만 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기숙사가 되어져 있죠. 그 이후에 대학생들만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주거. 그래서 네. 2와 1가라고 해서 두 지붕의 한 가족이라는 뜻으로 SH가 사들인 네. 그 자그마한 주택들이 잘 활용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1인 청년들을 입주를 네. 시켰거든요. 네. 39세까지 있을 수 있고요. 결혼하면 나가야 되는 조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 구역에 1인 룸이 이를테면 작은 평수는 아주 7평부터 아주 작은 그래서 한 13평 정도까지 네. 돼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협동조합형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그 포스코와 함께했던 청년 누리라고 하는 네. 그래서 청년들을 쉐어하고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남가대동 지역에 있는데 한 층에 이를테면 6명이 방은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엌과 거실은 하나고 화장실은 2명이 하나를 쓰고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쉐어하우스를 이번에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네. 거기 곧 입주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홍은동 쪽에는 8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또 만들거든요. 네. 향후에 네. 신촌동 주민센터를 개조해서 네. 위에 복합적으로 청년주택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촌이 아무래도 청년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네, 청년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앞으로의 4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구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문석진으로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뭐 제 힘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네. 아직 손주가 없거든요. 네. 손주들하고 손잡고 네. 기차를 타고 네. 백두산을 갔으면 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겠죠? 꼭 그러한 꿈이 정말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꿈과 함께 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백두산을 손잡고 갈 네. 기차 타고. 네, 그 소망까지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민선 7기를 중요한 기조를 사람과 공존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이 아주 기본이긴 하지만 네.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서로 차별하지 않고 네. 물론 남녀 차별도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중적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네. 이런 것이 빨리 공존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못해 이주민들 또 차별받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는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자연과의 공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폭염이 대단했잖아요. 네. 이거 기후변화의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제대로 자연과 공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서로 간의 공존도 필요하지만 자연에 대한 공존도 네.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것도 자연과 공존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또 공해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이런 거 다 공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요한 기조로 삼아가겠다는 게 7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과 자연과 또 공존하는 네.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대문구의 키다리 구청장으로서 의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5기와 6기를 통해서 복지와 지방 분권에 있어서 큰 걸음을 걸은 서대문구가 민선 7기에는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교육과 문화도시로서의 모습도 제대로 갖춰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